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체세포 분열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체세포 분열하고 감소 분열 같은 경우는 내용을 중간에 딱 잘라서 영상을 여러 개로 만들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길 수 있다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추석입니다. 여러분도 다 즐거운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추석이다 보니까 대본을 작성하지 못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5단원 같은 경우는 프리스타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즐겁게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위기에 처한 도마뱀은 스스로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 꼬리가 다시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리가 잘리더라도 나중에 꼬리가 다시 자랄 수 있게 되는데 도마뱀의 꼬리는 어떻게 다시 길어질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꼬리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하여 꼬리가 다시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포 분열이라고밖에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이런 재생 같은 경우는 체세포 분열이다라고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체세포의 분열 과정의 특징을 염색체의 행동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과학의 세계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 몸을 이루는 세포가 하나가 둘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체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포에서 딸세포 2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체세포 분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생물의 몸을 이루는 세포가 바로 체세포입니다. 그래서 체세포 1개가 2개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도 체세포 분열을 하고 있고요. 동물 같은 경우도 체세포 분열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핵하고 핵막으로 되어 있는 것 이외에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분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열기를 조금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의 각 단계로 구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분열기에도 또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염색체의 모양이나 행동에 따라서 구분하는 기준이 결정이 된다는 점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제 이 구분하는 기준은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일선의 교과서는요. 강기, 핵분열, 세포질 분열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동물세포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고 식물세포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강기에서는 핵막이 뚜렷하고 염색체가 핵 속에 실처럼 풀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했었습니다. 핵분열에서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뉘는데 전기에서는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응축되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염색체의 모양인 X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중기는요, 염색체가 방추사에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방추사는요, 염색체를 세포의 양끝으로 끌고 가는 얇은 실 모양의 구조물입니다. 이 방추사에 의해서 가운데로 염색체가 배열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후기로 가면요, 염색 분체가 나뉘어져서 양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색체에 있는 염색 분체가 2개로 나뉘어지면서 양극으로 이동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이때 끌고 가는 게 방추사입니다. 그리고 말기에는요, 응축되어 있던 염색체가 풀리고 핵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날 때는 이 막이 양쪽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포에서 2개의 세포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 2개의 딸세포가 생기는 과정을 보고 우리는 세포질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열 전에는요, 모세포가 세포의 분열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변신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요. 유전물질이 복제되고 핵막이 뚜렷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물질이 실처럼 풀어져 있다 보니까 이 실처럼 풀어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DNA가 이때 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기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열 전에 모세포는 이렇게 핵막이 관찰된다. 그리고 이렇게 실처럼 풀어진 염색체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기 때에는요, 염색체는요, 복제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복제가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X자 모양의 염색체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때 막대기 하나하나를 보고 우리는 염색 분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체세포 분열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텐데 분열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열기가 시작되면은 2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나타난다라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고 동물 세포이든 식물 세포이든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하는 동안 염색 분체가 나누어져 모세포와 같은 유전 정보를 갖는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제가 목적이고요. 세포를 한 개에서 두 개로 늘리면서 세포의 수를 늘리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 과정은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로 나뉩니다. 사실 이 핵분열하고 세포질 분열은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소개할 양파세포를 관찰을 할 때는 특정한 용액을 사용해서 이 핵분열이나 세포질 분열 과정을 멈춰놓게 됩니다. 핵분열은 핵이 둘로 나뉘어지는 과정으로 염색체의 모양과 움직임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의 모양을 보고 핵분열 중 어떤 기에 해당하는지도 잘 맞추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분열 전기는요,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응축되어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X자 염색체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염색체가 관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물세포, 식물세포 둘 다 똑같이 관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핵을 둘러싸 핵막이 사라지면서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염색체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경우는 이제 상동염색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고, 이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유전 정보가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염색체 정보가 복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염색 분체는 한쪽의 DNA가 복제가 되어 만들어진 것이므로 서로의 유전 정보가 동일하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바로 중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는 딱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중앙에 배열된다 그러면 무조건 중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 배열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방추사입니다. 염색체를 세포의 양끝으로 끌고 가는 얇은 실 모양의 구조물을 방추사라고 하는데, 이 방추사가 염색체의 위치를 가운데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아래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로 염색체가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염색체가 세포 가운데에 배열된다 그러면 무조건 중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딱 배열이 되어 있죠. 자, 후기는요, 염색체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둘로 나뉘어질 때 염색 분체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극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염색 분체가 분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양끝으로 막대기 모양이 갈라지는 형태로 보인다 그러면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염색체의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세포 양끝으로 이동한다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양끝단으로 끌려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핵분열 말기 같은 경우는요, 응축되어 있던 염색체가 슬슬 풀리기 시작하고 핵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끝으로 나뉘었는데 둥그런 모양이 생겼다. 그런데 완벽하게 갈라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말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막이 생긴다라는 게 특징이고 핵도 이제 생기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핵분열이 끝나는 말기에는 세포가 둘로 나뉘어지는 세포질 분열이 이어서 진행됩니다. 교과서는요, 말기랑 세포질 분열이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니까 이 두 개를 묶어서 설명을 하는 교과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막이 나타나고 염색체가 풀어지고 세포질이 나뉘어진다는 세포질 분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교과서에서 이런 식으로 말기랑 세포질 분열을 한꺼번에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포질 분열인데요. 핵분열이 끝나면은 세포질 분열이 이어서 진행되면서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동물세포랑 식물세포가 세포질 분열을 하는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요, 세포질을 둘로 나누는데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근데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요, 겉에 있는 이 세포벽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자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세포역 내부에서 세포판이 생기면서 안에서 밖으로 잘라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잘라내면서 생긴 판이 벽이 되면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동물세포는 세포질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여 분리된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다. 세포질 항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두 액 사이에 세포판이 생기면서 나뉘어지면은 이제 세포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안에서 밖으로 잘라내기 때문에 세포판 형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은 딸세포가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포와 염색체의 정보, 유전 정보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딸세포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세포의 수가 한 개에서 두 개로 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정리하면은 체세포 분열이 끝나면은 모세포가 하나로부터 유전 정보가 같은 딸세포가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된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물에서는 몸 전체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몸은 곳곳에서 생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 재생을 하기 때문에 몸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식물에서는 생장점이 있는 특정 부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장점, 형성층에서 보통 체세포 분열이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라든지 줄기의 끝부분에서 많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체세포 분열의 목적, 의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대부분의 생물은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수가 늘어나서 몸이 커지는 생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쑥쑥 자라는 이유도 이런 체세포 분열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상처가 아물고 수명이 다하여 죽은 세포를 보충하는 재생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상처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체세포 분열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세포 분열은 땡땡 분열이 일어난 후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이 땡이 뭘까요? 그렇죠. 핵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체세포 분열 과정 중 핵분열은 4가지로 나뉜다고 있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러한 4가지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었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땡땡은 핵막이 없어지고 염색체가 응축되어 나타난다. 핵막이 막 없어지는 시기는 전기라고 했었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X자로 되어 있는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다라고도 했었습니다. 자, 체세포 분열 후기에는 두 가닥의 어떤 거가 그렇죠.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세포의 양끝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유전 정보가 동일한 두 개의 막대기로 나뉘면서 각각의 딸세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체세포 분열 결과 생긴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모세포의 염색체 수와 같다, 보다 2개 많다, 뭐뭐의 절반이다. 그렇죠. 갑자기 염색체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의 인간의 염색체 수는 46개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염색체가 실처럼 풀어진 상태로 분리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딱딱 뭉쳐가지고 염색 분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은 동일한 유전 정보로 나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균형 있게 유전 정보를 나눌 수가 없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염색체가 실처럼 풀어진 상태로 분리된다면은 복제된 DNA가 정확히 반으로 분리되지 않아 딸세포의 염색체의 구성이 모세포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식물세포의 체세포 분열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답은 4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번부터 한번 고쳐보도록 할 텐데 유전 물질이 응축되어 염색체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간기가 아니라 전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유전 물질이 실처럼 풀어져 있다. 이거는 뭐였습니까? 오히려 전기가 아니라 간기로 되어 있죠. 이때는 핵막도 존재하고 핵도 존재한다고 했었습니다. 세포판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이거는 세포질 분열이었고요. 세포판이라는 거를 미루어 봤을 때 식물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말기에는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된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말기가 아니라 세포 중앙에 배열되면 무조건 중기라고 했었습니다. 이 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